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전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흐름이 뭐 그렇게 썩 뭐 그랬네요. 막 상승할 듯 말 듯 약간 보합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짜증나요. 내리려면 확실히 내려주든지 오르려면 확실히 올라야 하는데 뭐 거의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정말 스트레스 받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거 참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좀 더 지켜보시고요. 여러분들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 용돈보다 삼성전자를 더 사랑하는 개미들이 있어요. 예. 그 파파 개미들인데 새해부터 자녀 계좌를 4만 개를 텄다고 하더라고요. 4만 개 계좌를 턴 우리 파파 개미들. 요즘은 파파 개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용돈 대신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면서 재테크와 경제 조기 교육에 나선 파파 개미를 이제 아빠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해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새해 들어서 주식시장이 막 달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자녀 이름으로 계좌도 개설해주고 그런 주식을 사주는 부모들이 막 급증을 하죠. 그래서 올해 1월 미성년자의 신규 계좌 수가 역대 최대치랍니다. 역대 최대치. 그래서 키움증권에 그런 따르면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3개월 동안에 미성년자 신규 주식 계좌가 총 15만 3천 건이에요. 15만 3천 건 정도가 늘어났다고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1월 한 달간 새로 만들어진 그런 미성년자 주식 계좌 수가 약 대략 3만 8천 개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만큼 이제 자녀들한테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성년자 주식 계좌 수가 6만 1천 개 정도 했는데 1년 만에 2.5배가 늘어난 거예요. 2.5배. 엄청나죠? 동학개미 운동 이후로 이제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자산 방식이 이제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미성년자 주식 계좌도 이제 늘어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간 실제 그 월별 증가수를 살펴보니까 지난해 1월과 2월 미성년자 신규 주식 개수가 뭐 2,500건 정도, 3,500건 정도 됐는데 이제 코로나 딱 터지니까 3월 달에 막 갑자기 6,500건 정도가 급증을 해버립니다. 그 이후로 4월 달에는 6,800건, 5월에 5,400건, 6월 때 6,000건 막 쭉쭉쭉 계속 있잖아요. 뭐 소폭 하다가 다시 8월부터 다시 또 급증해서 8월 달부터 10,000건이 넘어가시네요. 10,000건이. 8월 12,000건, 9월 13,000건, 10월 19,900건 이렇게 해서 거의 1만 건 수준으로 이제 증가폭을 보이다가 12월 달에 갑자기 25,000건으로 그냥 그 2배 이상이 확 터진 거죠. 새해 들어서 이제 코스피가 이제 3,200을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이 직접 주식 매매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젠 3만 건으로 이제 폭등을 했답니다. 그 과거에도 이제 주식은 자산가들의 이제 증여 수단으로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 자녀의 주식 계좌를 개설한 뒤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주식에 이제 투자하거나 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이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에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많이 여겨졌잖아요. 그래 미성년자 계좌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또 절세 효과까지 일어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뭐 증권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비과세, 2천만 원. 그래서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원금에만 부과되니까 향후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양도소득세 없지, 증여세 없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증여 외에도 주식을 하나의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경제 흐름이나 자산 관리를 교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또한 청소년 사이에서도 뭐 주식 종목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 합니다. 참 요즘 애들이 아니에요. 이제 벌써 경제 금융 관련된 지식들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보면은 뭐 유튜브나 SNS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비대칭성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미성년자도 모바일을 통해서 막 국내 주식도 아니고 해외 주식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부모는 이런 말을 해요. 뭐 최근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싶다고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 미성년자는 알잖아요. 계좌는 직접 증권사 객장을 방문해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 또 손잡고 가야겠죠. 그래서 계좌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하여튼간 미성년자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개념하고 체계적인 경제 교육 없이는 안 돼요.
단순히 뭐 수익률만 높이는 그런 걸 가르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항상 아이들한테는 그 투자 습관을 배울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렇게 급변동하는 이런 시기에 잘못하면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한테 뭐 이렇게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나 주식 관련된 교육을 시킬 때는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하여튼 간에 파파개미가 요즘은 하도 이제 득세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많이 계좌도 많이 만들었다는 거, 4만 계좌 대략 4만, 그리고 그 중에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기하면서도 놀라울 뿐입니다. 특히 이 존리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큰 역할을 많이 하고 다니죠. 무조건 주식 사라, 모아라, 이런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는데 좀 흥미로웠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삼성전자 상당히 그 중심에 있고 삼성전자를 앞으로도 더 많이 살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앞으로 매수 기회도 많이 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저렴할 때 많이 사가지고 수량 많이 늘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부자들 많이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 천만전자였습니다.